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교통사고 이후에 무당이 나에게 동물을 모시라고 했다. 저는 현재 두 아이의 가장이자 직업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행복하지도 않고 가정이 평온하지도 않은 채 6개월이 지난 현재도 불행한 일이 지속되고 이곳저곳이 아파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없기에 답답해서 해답을 구하고자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부디 고민을 들어주시고 욕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때는 6개월 전입니다. 충남에 살고 있는 저는 둘째 아이를 임신해 만삭인 아내와 4살인 큰 아이를 데리고 출산 전에 화목한 가정의 추억을 남기고자 춘천으로 향하는 중이었죠. 큰 아이는 동요 노래에 흥이 붙어 춤과 노래로 재롱을 부리고 있었고 아내는 힘든 나머지 살짝 기대어 짧은 미소만 지어낼 뿐 순탄한 분위기였는데요. 저희 집에서 춘천까지는 5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였기에 아침 일찍부터 운전을 하며 저는 졸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과 껌으로 잠을 달래고 출발한 지 3분도 채 되지 않아 춘천길의 첫 터널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명 저는 잠을 깬 상태였고 주위엔 자동차들만 쌩쌩 달릴 뿐 그닥 이상현상을 느끼지 못하고 잘 가는 중이었지만 앞에 고라니 한 마리가 움직이지도 않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차선을 급히 바꾸려는 도중에 다른 차와 충돌할 뻔했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터널을 나왔을 때쯤 사고날 뻔한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내리시더라고요. 죄송하다는 말을 할 찰나에 욕설이 왔지만 저는 동물이 있어서 놀래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되려 그분은 정신이상자냐? 동물이 어디 있냐? 있으면 벌써 치워 죽었을 것이다 라는 말에 저는 의아했죠. 그렇게 그러려니 저의 부주이기 때문에 상황은 마무리되었고 다시 길을 떠난 지 5분도 되지 않아 두 번째 터널 역시 고라니가 있어 사고가 이어질 뻔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정말 고라니가 미동도 없이 저를 바라보며 서 있는데 어찌 안 피하겠습니까? 저만 본 것도 아니고 아내와 아이도 그걸 보면서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아내는 2차선을 타고 가자고 하여 2차선을 타고 가는 도중 세 번째 터널이 보이는 시점에 막상 가려니 겁이 나기 시작했죠. 또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과는 달리 터널 안엔 아무것도 없이 차들만 있기에 안심하는 찰나 터널의 끝자락과 동시에 고라니는 보조석 쪽에 공터에서 저희 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저는 황급히 차를 세워 시체를 보았고 피가 나지 않게 치인 걸 확인했죠. 앞범퍼가 주저앉은 것을 보고 차에 타서 아이의 다친 곳과 아내를 살피고 찝찝함에 출발을 하였죠. 그렇게 톨게이트는 나오고 저희 차를 보신 안내원이 차가 상태가 그런데 오셨나요? 물었죠. 그래서 사실은 고라니를 박았습니다 라고 하자 여인은 웃으며 여긴 고라니 모자요. 사방을 공사해 놓아서 틈은 물론 동물은 근처도 모조고 대낮인데 무슨 고라니입니까? 이러는데 소름이 돋았죠. 그래서 저는 대꾸할 새도 없이 경적소리에 여행길에 올랐고 내려오는 길 역시 찝찝함에 시간을 들여서라도 국도로 돌아서 왔습니다. 그치만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일어난 후 7일 후 할머니가 차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7일 후 저희 아버지가 포크레인 일을 하시다 암벽에 깔리셔서 골반이 산산조각이나 대수술을 받으셨고 다시 7일 후 할아버니는 폐악허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왜 7일 후일까요? 알 수는 없지만 고라니가 찝찝해 저는 점집에 갔습니다. 저는 처음이었고 입구부터 문 좀 박대를 하기에 원래 이런 곳이구나 했죠. 그치만 무속인님은 저보고 신을 해치니 그 신을 너가 대신하여 받들어야 한다며 내림구들 받으라 하셨습니다. 영물을 부셨으니 깨끗한 그릇이 필요해서 제물이 될 사람은 너다라고 말하며 저에게 제자가 되라 하셔서 재수가 없으니 별소리를 다 듣는다 싶어 저는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아내는 얼굴이 하얘져서는 우리 집에 고라니가 보인다라고 하더니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 곳을 수소문해 가도 똑같은 말뿐 저에게 돌아오는 따뜻한 말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신도 모시기 싫고 귀신은 더더욱 싫은데
동물을 받들라니요. 그렇게 저는 현재 6개월이 지난 후 둘째가 태어나고 멀쩡한 첫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병이 생기고 아내는 다난성 난소 증후군. 저는 최근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진 않겠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엄청난 고민이자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말 운이 나빠 그런 건지 고라니의 한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강제 헌혈.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어느 모녀 가정이 있었다. 어머니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고 딸은 매일같이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가사를 돌보는 착한 소녀였다. 그렇지만 딸은 어느 건달과 사귀기 시작하더니 끝내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도피를 떠나버렸다.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딸을 계속 기다렸다. 딸이 돌아온 것은 몇 개월이나 지난 뒤였다. 하지만 딸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다. 몸은 여기저기 반점투성이었고 눈은 생기가 없이 공허할 뿐이었다. 어머니가 울면서 묻자 딸은 그동안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사랑의 도피를 떠나자마자 건달은 본성을 드러냈다는 것이었다. 마구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로 마약에 중독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일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 남자의 생활비와 마약값을 위해 매춘까지 강요당했다는 것이었다. 그 와중에 임신까지 하게 되었지만 낙태 비용이 아깝다며 건달은 딸을 계단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유산시켰다는 것이었다. 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어머니는 찢어지는 가슴으로 딸을 위로했지만 딸은 우울증이 심화되어 결국에는 자살을 하고 말았다. 딸을 나락으로 몰아넣은 남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는 남자의 집 근처에서 숨어 있기로 했다. 돈이 떨어지면 유흥비를 뜯어내기 위해 남자가 집으로 올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예상은 적중했다. 부모를 위압해 돈을 뜯어낸 남자가 신나서 집에서 나오자 어머니는 권총으로 그를 위압해 제압했다. 그리고 수면제를 주사해 잠을 재운 뒤 집의 지하실에 감금했다. 그리고 남자를 침대에 붙들어 맨 뒤 팔에 수혈용 바늘을 꽂았고 눈에 잘 보일 만한 곳에 피가 모이는 봉투를 올려놨다. 강제 헌혈이었다. 남자는 머지않아 눈을 떴고 자신의 상태를 본 뒤 울부짖으며 생명을 구걸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모른 척할 뿐이었다. 남자는 반나절에 걸쳐 자신의 피가 천천히 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공포 속에서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어머니는 남자가 죽은 뒤 경찰에 전화해 자수하고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살했다. 가끔씩 현실은 그 무엇보다도 잔인하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